어떡하지? 숙소는 어디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시간을 조금 돌려볼까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엘리입니다. 평범한 17살 여학생이에요.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었지만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죠. 엘리, 너 드라마에서 본 그 장소들 실제로 가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요. 게다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다고 들었어요. 엘리, 괜찮아. 한국은 영어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 친구 소피가 위로해줬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하더구나. 그래도 문화가 많이 다를 테니 조심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여권을 확인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나요? 이게 현실인가요? 짐을 꾸리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길거리의 분위기는 어떨까? 지하철은 어떻게 탈까?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처럼 투명한 유리 천장,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정돈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버스에 올랐죠. 피곤할 법도 한데 창밖의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기 봐, 엘리. 저 빌딩들. 친구 소피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고층 빌딩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은 처음이에요. 마치 거대한 도시 숲 같았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여기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친구들과 놀라며 이야기를 나눴죠. 시드니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더 신기했던 건 역마다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음료수를 살 수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교통카드를 받았을 때도 놀랐습니다. 티머니라고 하더군요. 이거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대. 친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시드니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도 티머니로 결제가 된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 근처를 산책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거리 곳곳에 카페가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었죠. 24시간 편의점은 기본이고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들도 많았습니다. 호주였다면 이 시간에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나라. 제가 경험한 서울의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넘쳐나는 편의시설들. 엘리, 우리 진짜 미래에 온 것 같지 않아? 친구 소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완전히 깨지고 있었죠. 드라마에서 보았던 모습들, 그게 과장이 아니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한국 여행이 시작됐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저희 일정에 전주 한옥마을 방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통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대. 친구가 가이드북을 보며 설명해 줬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이 더 좋았거든요. 하지만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와 지붕이 늘어선 골목길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와,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대신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복을 빌려 입으러 갔을 때는 또 한 번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색색의 고운 한복들 사이에서 고르고 고른 끝에 하늘색 치마와 분홍색 저고리를 입었어요. 엘리, 완전 공주 같아.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죠. 거울을 보니 저도 제가 낯설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한복을 입고 골목길을 거닐면서 사진도 찍고 전통차도 마셨어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어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당황했지만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아신 할머니는 더 밝게 웃으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호주요라고 대답하자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하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더니 조금 뒤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우리 전통 과자예요. 먹어보세요.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약과를 먹어보니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 과자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이런 게 한국의 정이구나.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호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할머니와 헤어질 때 또 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와 정을 나누는 문화는 처음이었죠. 한옥마을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편리함도 좋지만 이렇게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 진정한 한국이 아닐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이 우리 한국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날인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은 벗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설렘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정겨운 골목길의 풍경, 그리고 처음 느껴본 한국의 정. 이런 게 진짜 여행의 묘미구나.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보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특별한 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제 최애 음식이 됐어요. 처음 비빔밥을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예쁘게 색깔별로 놓인 나물들, 그 위에 노란 달걀 노른자까지. 마치 무지개 같았죠. 이걸 다 비벼서 먹는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비벼 먹는 음식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맛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걸 본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께서 더 드세요 하며 김치를 한 접시 더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아주머니의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계속 리필해준대. 다 먹어도 돼. 정말이었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먹었더니 종업원께서 더 가져다 주셨고 콩나물도 리필해 주셨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날씬한 거구나.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죠. 채소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어요. 이때 한국의 식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죠. 고기를 구워주시는 종업원께서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세요 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법까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죠. 와,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회사원분들이 학생들이니까 이것도 먹어봐요 하며 자기들이 시킨 메뉴를 나눠주신 겁니다. 호주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건 상상도 못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종업원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은 나눠 먹을수록 더 맛있으니까요. 떡볶이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맵기 조절을 어려워하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먹어봐요 하며 특별히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런 문화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 같이 한 접시를 나눠 먹고 맛있는 걸 발견하면 서로 권하고 이제는 제가 먼저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며 친구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식사 문화가 저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의 의미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 제가 경험한 한국의 식사 문화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호주로 돌아가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나누는 즐거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전주 한옥마을의 돌담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배고프다. 친구 소피가 한숨을 쉬었죠. 벌써 오후 3시, 점심을 먹은 지도 꽤 됐습니다. 근처에 식당 찾아볼까? 제가 묻자 민지가 폰을 꺼냈어요. 민지는 저희 한국인 가이드였죠. 잠깐만요. 배달시켜 먹을까요? 민지의 말에 저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배달이 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관광지 한복판인데 말이죠. 민지가 배달 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어디든 배달이 가능해요. 공원에서도, 강변에서도, 심지어 유명 관광지에서도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는 배달이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주로 시내 중심가나 주거 지역에 한정됩니다. 저기 저 정자에서 기다리면 돼요. 민지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앉았죠.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오토바이 한 대가 멈췄어요. 치킨 배달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특별해요. 저기 보이는 오토바이 배달부들은 퀵서비스라고 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택배도 배달한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민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한강에서도 배달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강공원에서 치맥. 아,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는 게 요즘 한국인들의 큰 문화예요. 친구들과 눈이 커졌죠. 맥주까지 배달해준다고요? 그럼요. 편의점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과자, 카페 음료,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배달이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호주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민지가 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건 새벽 배달이에요. 밤늦게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일찍 받을 수 있죠. 엘리, 이제 알겠지?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을 배달의 나라라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희는 배달 앱을 들여다봤어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디저트까지. 심지어 과일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민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사람들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배달 시스템도 계속 발전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3시간 걸리는 배달도 여기선 30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배달이 더 효율적이에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한 번에 여러 곳을 배달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한국의 배달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침에는 커피를, 점심에는 도시락을, 저녁에는 치킨을. 엘리, 호주로 돌아가면 이게 제일 그리울 거야. 소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아마도 제 폰에서 배달 앱은 오래도록 지우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알겠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배달 문화에 감탄하는지. 이건 그저 배달이 아니라 한국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배달 음식을 먹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친구들과 전통 찻집에 들러 차도 마시고 기념품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잠깐만. 문득 어깨가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제 가방이 없어진걸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이 들어있었거든요. 진정해, 엘리. 소피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죠. 호주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민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까 전통 공예품 파는 가게에 들어갔을 때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민지가 곧바로 근처 경찰서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학생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민지의 말에 경찰관님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혹시 가방이 어떻게 생겼나요? 경찰관님이 영어로 물어보셨습니다. 검은색 크로스백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경찰관님이 CCTV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벤치에 가방이 놓여 있네요. 화면 속에는 제가 앉았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제 가방도요.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경찰관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벤치로 달려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제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지갑도 여권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죠. 이게 어떻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80% 이상이래요. 특히 지갑이나 핸드폰은 거의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호주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피도 놀란 표정이었죠. 경찰관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길에서 돈을 주어도 거의 다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면 거의 포기하고 새로 사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보니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네요. 제가 말하자 경찰관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다니는 여성도 많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비교적 안전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방을 찾고 나서 들른 카페에서 민지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에선 식당이나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자리 맡아두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죠. 호주에선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 친구한테 꼭 짐을 맡기거든요. 이제는 제가 호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치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그 순간으로요. 그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느새 골목길로 들어섰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도 앱으로 위치도 확인하면서 걸었으니까요. 여기 카페 진짜 예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우리 어디야? 주변은 온통 한글 간판뿐이었어요. 아까 왔던 길도 기억나지 않았죠. 지도 앱을 켰지만 비슷한 골목이 너무 많아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숙소가 어느 쪽이더라.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길을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죠. 친구 소피가 말했어요. 엘리, 저기 사진 찍고 계신 부부한테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 부부는 제 서툰 발음에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다행히 남편분이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셨죠. 숙소가 어디인가요? 부부는 제가 보여드린 주소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아, 거기라면. 부인께서 지도 앱을 켜시더니 위치를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시고는 우리가 데려다 줄게요. 어차피 산책하는 길이에요. 저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기 일정을 바꾸다니요. 아니에요. 길만 알려주세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지만 부부는 이미 걷기 시작하셨어요. 가는 길에 부부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한국 여행은 어떤지. 서툰 영어로도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숙소예요. 소피가 반가워하며 외쳤죠. 부부는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찾았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때 부인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과자 몇 개였죠. 길 가다 출출할 때 드세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마지막엔 간식까지 챙겨주시다니. 숙소로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호주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이런 게 한국의 매력인가 봐. 그날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어서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고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은 단순히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걸요. 벌써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엘리, 뭐해? 또 멍 때리고. 소피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K-드라마 속 나라였어요. 현대적이고 편리하겠지만 뭔가 과장된 이미지가 많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버스 안에서 친구들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난 배달 문화. 한 친구가 외쳤죠. 어디서든 음식을 시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
난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아.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달랐어요. 난 사람들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 가방 찾았을 때 호주였으면 절대 그대로 있지 않았을 텐데. 소피가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정직하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가 길 잃었을 때 도와주신 부부도 잊을 수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이 살아 숨쉬고 편리한 시스템 속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 있잖아. 문득 생각난 듯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치 두 번째 고향 같은 기분이야.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죠. 엘리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 처음엔 매운 음식도 못 먹더니 이제는 컵라면도 잘 먹잖아. 맞아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음식도 그렇지만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다른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우리 꼭 다시 와야 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자.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나라에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편리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낯선 이에 대한 배려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직과 신뢰가 당연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 호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한국은 어땠어?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고 편리하면서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지. 그리고 덧붙일 거예요. 거기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엘리가 완전히 한국에 빠져버린 것 같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